말같이 속이기 쉬운 게 어딨어요. 근데 제가 잘 맞추는 건요, 무슨 촉으로 신발로 아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제가 아는 건. 안녕하세요, 작가 서보경입니다. 오늘은 의사소통에서 말보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아니, 의사소통에서 말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. 오늘 영상을 통해서 비언어적 신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람은 타인과 교류할 때 언어의 의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런데 언어라는 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. 자, 원시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. 수렵 채진민들은 언어가 없었어요. 어떻게 소통했을까요? 그들은 표정이 있었고 그 제스처가 있었습니다. 이 밖에도 그들은 특정한 자세나 동작을 취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을 겁니다. 언어가 생기면서 전적으로 사람의 말에 우리가 의존을 해서 소통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깁니다. 여러분, 누구의 말을 곧대로 믿었다가 뒤통수 맞은 적 있지 않으세요? 말같이 가벼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? 말같이 속이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?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하고, 또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좀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진실을 얘기하지 않기도 하고, 그리고 또 인간은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어요.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해야 유리해. 이러한 판단 하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이라는 건 100% 신뢰할 수가 없죠.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지인들과 이렇게 모여서 너무 이제 막 분위기가 막 이렇게 신이 나는 거예요. 신이 나서 이제 오버해서 막 얘기가 나오는 거죠. 과장돼서. 그래서 꼭 나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, 또는 뭐 100%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 어쩌다 보면은 말이라는 것은 또 헛나오기도 하고, 또 이런 분위기와 상황에 맞춰서 말을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말에만 의존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간파하기에는 참 부족한 거예요.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또 범죄 심리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, 또 20대 때부터 그 CS 강의할 때 이제 자세, 동작, 표정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면서 사람의 비언어적 신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의도하는 건 아닌데 이제 습관적으로 그 사람의 자세와 동작을 다 봐요. 그리고 그 사람의 표정, 제스처, 보디랭귀지 뭐 이런 거까지 다 좀 봐지게 되거든요. 제가 평소에 되게 많이 듣는 얘기가 야, 나는 귀신보다 네가 더 무서워. 아우, 소름 돋아.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? 막 이러거든요, 사람들이. 아니, 제가 무슨 신이라도 받은 줄 알아요. 제가 너무 막 잘 맞추니까. 근데 제가 잘 맞추는 건요, 무슨 촉으로 신발로 아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제가 아는 건 그 사람의 자세, 동작, 표정, 이 언어 외에 비언어적 요소까지 다 관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. 말은 괜찮다고 하는데 굉장히 초조한 제스처를 막 보입니다. 막 시계를 계속 보고 몸통은 막 출구 쪽으로 돌아가 있고 굉장히 막 산만해요. 말은 굉장히 침착하게 하는 듯 하지만 불안하고 초조하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탁 들어와요. 지금 뭐 불안한 일 있냐고, 급한 일 있냐고 그러면은 어떻게 알았냐고, 내가 사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그걸 제가 뭐 독심술을 해서 본 것도 아니고 언어라는 것을 걷어내고 그 밖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. 그리고 저는 대화할 때도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재밌게 듣고 있는지 아니면 지루하게 듣고 있는지도 판단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막 경청을 해요. 아, 그랬구나 이러면서 잘 듣고 있지만 정말 상대방의 얘기에 빨려 들어갈 것처럼 재밌다고 느껴진다면 몸이 살짝 이렇게 앞으로 가요. 경청하려고.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상대방이 너무 지루하고 불편하고 좀 힘들어. 그러면 이렇게 몸이 살짝 뒤로 갑니다. 저는요, 제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제 자세를 보고 알아요. 제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. 그러면 나 지금 이 사람 너무 지금 피곤하구나. 또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재밌게 흥미롭게 듣고 있지 않구나, 이런 걸 느껴요. 그래서 재미가 없고 지루하지만 빨리 몸을 땡겨 와야지. 이런 걸 상대방한테 드러나게 하지 않아야지, 이러면서 이제 자세까지도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, 자신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다 드러나요.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이 신호를 잘못 파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게 관찰을 좀 오래 해보고 또 뭐 책도 읽고 해서 공부도 좀 하고, 그래서 좀 이게 갖춰진 상태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상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내 눈을 잘 못 쳐다보는 거예요. 그러면 저 친구가 수줍음이 많나? 또는
지금 나한테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나 수줍음을 느끼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.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시선을 피하는 이유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너무 뚫어지게 저를 보거나 상대방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 눈을 탁 피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봐야 하는데 잘못 인식을 해버리면 그것도 완전 오해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, 또는 제대로 파악은 했는데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속 시계를 보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며 상대방이 불안한 것까지는 알겠어요. 뭔가 지금 불안한데 그 원인을 내일 시험이라 불안한가 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잘못 생각을 하는 거죠. 사실 그 사람은 불안한 거는 다른 이유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물어봐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다 안 것처럼 내일 시험이라서 불안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또 잘못된 거죠. 상대방이 불안한 게 지금 이 순간이 불편해서일 수도 있고 다른 일 때문에 지금 막 신경이 곤두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대로 또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보디랭귀지나 이런 표정이나 자세 동작들은 언어를 아예 대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파악을 위해서, 더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이제 부수적으로 도구처럼 사용하는 거죠.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말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 실수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잖아요. 그래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게 사람을 잘 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야 될 때가 많아요. 이 사람을 믿고 가도 돼? 이 사람이랑 거래해도 돼?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해도 될까? 뭐 이러면 사람을 판단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. 그때 언어적으로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자세, 동작, 행동 이런 비언어적 신호까지도 잘 파악해서 그 사람을 본다면 훨씬 더 제대로 볼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.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, 좋아요 꾹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오늘도 바쁘신데 시간 내셔서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오늘도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.